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에 외교사절단을 만났습니다. 애써서 웃어야 했습니다. 그 영상 소개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당의 잠룡들, 대선 후보 주자들 이제 재창당하자고 나섰습니다. 이정현 체제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부장처장, 오늘이죠? 네, 박 대통령이 어제는 뭐 공식 일정, 비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는데요. 오늘은 공식 행사에 나타났습니다. 이 주한 대사들에게 이 신임장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부임하는 여러 외국 대사들에게 이 신임장을 주고 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옆에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표정이 더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건 외국의 사절단을 만나 활짝 웃는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주재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황교안 총리가 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자, 황교안 총리가 내세울 수 있는 메시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무위원들의 심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원 국장. 그런데 이제 하나씩 들려오는 이야기, 대통령이 요새 이제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원로들 많이 만나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박 핵심으로 통하는 네. 노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네. 밝힌 바인데요. 네. 대통령이 그 30일 날 그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여러 가지 또 조언도 듣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회한에 눈물을 흘렸다. 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좀 도와드리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조윤선 장관, 김재수 장관이 좌우에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인선을 한 이후의 모습 같습니다. 자료 화면 보고 계신데요. 이홍구, 고건, 조순, 진념, 이세중, 박세환, 박상정 이런 사회 원로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네. 이제 어려운 때 저렇게 원로들 만나잖아요. 쓴소리도 듣고 또 위로도 듣고 뭐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의 분위기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전원에 의하면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였고 그 말소리도 다 조용조용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원로들이 주시는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을 하고 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대통령 매우 잘못한다가 무려 61%입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조사 결과인데요. 매우 잘못됐다는 게 60%를 넘었고 또한 잘못한다는 것까지 합하면은 80%를 훌쩍 넘는 그런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잘한다는 의견도 10%를 약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네. 국정 수행 동력이 과연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세대별로 보면 좀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20대 가장 이제 그 부정적인데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20대에서는 불과 1.9%. 1.9%. 그렇습니다. 1.9%. 참 이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정도의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그동안 굉장히 이제 그 굳건한 지지를 보여줬던 이제 가장 강한 지지층이었던 60대의 경우에도 지지하는 의견이 30%를 밑돌기 때문에 이번 정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느껴야 되는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대 1.9%, 60대 29%. 조금 더 숫자를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의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기가 이제 뭐 하야, 탄핵 또는 거국 중립 내각 그리고 또 내각만 교체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이제 그 사퇴 수습 등등이 있었는데요. 네. 하야가 무려 36%를 넘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거국 중립 내각 그리고 내각 교체 그리고 순서였는데요. 뭐 탄핵도 역시 12%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새누리당 잠룡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네. 재창당하자 이랬다면서요. 예, 오늘 그 비박계의 대선 주자들 5명, 지금 나오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이렇게 5분이 모여서 지금 새누리당이 제대로 가려면 결국은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재창당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모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입니다. 자, 비장한 각오의 모습 봤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고강도 압박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거국 중립 내각이냐, 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고 이 총리 추천 권한은 이 국회에 넘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된다라고 사실상 하야를 요구하는 이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박성호 국장,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동안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다가 전국 해법과 관련해서 자기 생각을 말했네요. 네. 며칠 전에는 박 대통령한테 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네. 이것을 아주 강력히 촉구를 했었죠. 그런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단순히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중립 내각을 야당의 뜻을 국회의 뜻을 따라서 즉 국회 다수는 지금 야당이니까 네. 야당이 임명하는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그 총리를 임명한 다음에 거기에다 정권을 넘겨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사실상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러한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 박지원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위치에서 자극적인 말로 여당을 공격하고 정권을 너무 과하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또 옳지 못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런 말 하지 않는가. 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착각한 것 아닌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어쨌건 문재인 전 대표는 고강도 처방에 대한 주문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 좀 더 강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아주 최전선에 섰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심령 정치, 주술 정치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영상을 묶어봤습니다. 우선 심정정치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최순실과 심령 대화를 했던 대통령.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의 휴가,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 집단입니다. 최순실은 악마들과 악의 세력과 입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박성호 국장, 일단 야당의 생각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라 그 얘기네요. 아니 야당의 대표로서 네. 어떤 현재의 전국 상황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강도도 높을 수 있는데 지금 표현을 보면 거의 약간 저주에 가까운 용어랄까 어떤 이러한 것으로 어떤 과하게 좀 표현돼 있어서 저렇게 되면 어떤 정치가 어떤 건전해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네. 야당으로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저렇게 표현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되면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과 거부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네.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향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바로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